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부동산 소비자 패턴과 상품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강남구 역삼동과 논현동, 성동구 옥수동, 분당구 서현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소개해드리는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을 소비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 연령대별로 다양하겠죠. 지난 과거도 있을 테고 이제 앞으로 현재 또 미래 그 소비자들이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그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부동산 상품을 선택하는 데도 그만큼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곤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거부터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자산 가치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부동산 소비자 패턴과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의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은 어떤 건가 이런 걸 알게 되면 실제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그들이 또 어떤 지역에는 또 어떤 연령대가 또 많이 모여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또 부동산 상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 패턴을 좀 알게 되면 아무래도 또 도움이 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참고로 향후 1년간의 유망한 투자 상품을 꼽아라 했더니 첫 번째가 국내 부동산입니다. 29.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현재 코인 이런 것들 포함되겠죠. 27% 정도 되고요. 해외 주식이 18%, 근데 국내 주식이 16.5%, 원자재라든가 금, 달러 이런 것들이 한 4.2%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시세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타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꼭지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마이너스의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리스크는 감안해야 될 상품입니다. 투자란 얘기는 실제적으로 자금을 던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투자라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큰 부동산 상품은 또 뭐가 있느냐라고 또 설명을 했더니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강남권 포함 일반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한 78% 정도 됩니다. 79% 정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부동산 중에서 실제적으로 아파트이지만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 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이 끝난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두면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진입장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지향점이 대부분 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일반 아파트에 향해져 있다는 거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계속 재산이 형성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 대부분 다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였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도 실제적으로 큰 자본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느 자산이 좀 축적이 되거나 했을 때는 무조건 다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아파트를 선호할 거다 이렇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9%대가 들어가고요. 오피스텔이 3.4%, 그 다음에 3%가 상가, 기타 5%인데 토지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개발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고속도로가 뚫린다거나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의 철도 역사가 생긴다거나 그 주변으로 또 이제 토지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토지를 이제 어느 정도 선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실제적으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부동산 상품 중에서 강남권의 아파트를 당연히 목표로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품들은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죠. 뭐 대출을 아무리 뭐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내 자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본이 만들어지려면 실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주택이나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냐가 결정되는데, 저소득, 특히 이제 소득 하위 10% 가구가 평균 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OECD 평균으로 해서 기타 유럽 국가부터 해서 다른 나라까지 비교한 게 있는데, OECD 평균은 4.5세대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하위 10%, 정말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까지 가는데 4.5세대가 걸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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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4세대를 거쳐야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평균 소득 가구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약 5세대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득 가구가 평균 소득 가구로 옮겨가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지만 실제로 소득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 세대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부동산 상품, 뭐 가산자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자본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더욱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하고 싶지만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세대들 때문에라도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평균치기 때문에 뭐 상위 1%, 2%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거의 평균치는 대부분 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산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을 하고 또 그 취득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다. 소득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초기에 부동산 소유를 위해서 자본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는 현재 세대별로 나눴을 때 뭐 연도는 무시하고요. 베이비부모 세대가 한 65세까지, 그다음에 현재 포스트 베이비부모 세대가 42세에서 56세까지, 그다음 에코 세대가 보통 28세에서 한 41세까지를 보고 있는데, 각 연령대별로 봤을 때 중장년층, 뭐 노년층, 뭐 노년층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장년층까지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포스트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재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전 세대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금융자산 또는 현재 모아둔 돈, 자금을 조금씩 적금을 붓고 그걸 늘려나가면서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서 초기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과거 시장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스트 베이비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뭘 이용을 하느냐? 대출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자 하더라도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덤벼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소득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 낮은 상태에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꿈은 있는데, 이거 덜컥 계약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한 달에 이자도 감당하기 못할 정도의 소득 수준을 한다면 이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조건, 특히 이제 금융, 특히 이제 이자, 대출 이자 조건들, 금리 조건들이 조금 더 완화가 돼야지만 당연히 포스트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어느 정도는 현재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이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0% 거의 100% 보시면 됩니다. 부모 지원입니다. 부모 지원이고 증여나 상속. 부모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현재 부모의 어떤 자금력을 이용을 해서 집을 산다거나, 아니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 세대 56세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을 샀던 반면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코 세대라고 해서 또 쉬운 건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요건들 봤을 때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에 따라져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더 자금력이 있거나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자식 세대도 내 집 마련하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현재 에코 세대가 현재 실제적으로 부모 지원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세대보다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평균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을 겁니다. 자기 자본을 모아서 그걸 축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현재 뭐 통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적금을 붓거나 해서 그래서 조금씩 평수를 넓혀가는 이런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거나,
이런 형태가 거의 현재 대한민국 인구 중에 거의 7, 80%는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출 금리가 뭐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것들이 대출 금리가 좀 조정이 되고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현재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 현재 내가 부동산을 현재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보다 소극적인 경우가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투자 개념이거든요.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집 한 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 집 하나 있으면 됐지 뭘 또 집을 또 살려고 하느냐 생각을 더 많이 했던 세대란 얘기겠죠. 왜냐하면 어렵게 집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을 거치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한 채 더, 물론 자금력이 조금 더 생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살 수 있겠지만 평균치를 봤을 때는 내 집 한 채 있으면 됐다라고 만족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포스트 베이비부모 세대 56세까지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과 소극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자금력을 좀 모아서 투자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따랐을 때 거의 50대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식이 에코 세대겠죠. 그 자식들은 당연히 실제적으로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봐온 게 있거든요. 부모님 세대들이 집을 어떻게 어렵게 사왔는지,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또 그 집이 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지, 올랐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해서 내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이게 재산 증식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어머님, 아버님 세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 세대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는 이렇게 증여나 상속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조건들이 연결된다는 얘기겠죠. 중간에 낀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조금 더 애매한 그런 형태이지만 앞으로 또 아이들이 또 커나가게 되면 당연히 또 현재 실제적으로 똑같이 형태로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 방향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조세 정책, 복지, 금융, 그다음 소득 정책 쭉 나눠서 봤을 때 조세 정책은 실제적으로 수직적으로 세대 간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상속과 증여 이런 것들이 연결될 테니까 당연히 세금 부과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이건 현재 실제적으로 부동산 조세를 통해서 현재 세금 부과를 많이 하고 있고 부동산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저렴한 주택을 확대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부동산 재정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최초 주택, 청년, 신혼부부 이런 현재 실제로 특별 공급을 통해서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의 재정을 마련을 한다는 얘기겠죠. 기금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금융 정책은 금리와 세제 지원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건 연결된 겁니다. 같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금융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는 금융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이라든가 개발이익 환수를 어느 정도 확대할 거냐. 개발이익을 환수를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졌죠. 그에 반면에 실제로 개발이익 환수는 금액은 줄었는데 자기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건설 비용의 건설 원가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솟다 보니 당연히 현재 개발 이익은 줄었지만 현재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서 재건축을 외곽 지역이라든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들 강남 빼고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내가 어떤 세대에 속하는 세대고 내가 바라보는 현재 부동산 상품은 어떤 거를 또 지향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앞으로 투자는 어떤 지역에 어떤 상품을 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꼽는 1위가 부동산인데요. 그중에서도 강남을 포함한 주요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자본 마련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본인 자산보다는 앞으로 대출이나 혹은 상속이나 증여 등의 부모 자산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면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을 세미나에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불경기 속 적극적 투자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적 1번 출구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7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가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재화 상품 같은 경우는 비수기일 때가 적극적인 투자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시기에는 정말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고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가 없지만 요즘 같은 현재 실제적으로 부동산이 좀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인 투자 시기다,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또 적극적인 투자 상품이 어떤 거가 있느냐, 또 나한테 맞는 상품이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1:1 상담, 문자 상담, 대면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오피스텔입니다. 공급 면적은 약 40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역삼동인데요. 강남에서 메인 입지로 통하는 테헤란로 역삼역 인근에 위치해서 직주 근접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원룸과 1.5룸 구조의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위치로 보게 되면 역삼역과 강남역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약 3, 4분 정도 거리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면서 유동인구 덕도 많이 늘어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현재 부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롯데타운이 또 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이 또 앞으로 활성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테헤란로는 지금보다 더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와 연결되고 있는 이 주변이 삼성역이죠. 삼성역 주변이 실질적으로 현재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국제로 복합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면서 문화 예술부터 해서 현재 국제적인 포럼부터 회의 이것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예술과 연결된 또 그런 지역으로 재탄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철역과 연결된 같은 노선에 있는 현재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전철역을 따라서 개발 효과가 그만큼 더 연결되는 지점이다. 역삼동 IT 창업밸리를 통해서 벤처 창업이라든가 청년 창업가들 붐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들을 이용해서 이 주변이 업무 지구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직장 인구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강남역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연히 직장 구성이라든가 법인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는 직장인들 또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어떤 규모든 간에 기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 직장 구조가 많은 거고요. 거의 유동인구가 워낙 또 이 주변에 들어차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체증도 가장 많이 유발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을 보게 되면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예 기획사라든가 아니면 IT 기업들, IT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또 이제 4차 산업과 연결되면서 실제적으로 현재 문화와 현재 실제로 4차 산업이 연결된 지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따라서 젊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주변에 2030의 젊은 여성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깨끗한 구조의 주택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권 개발 방향은 당연히 예전부터 과거 한 20년 전부터 얘기됐던 게 테헤란로를 연장하자거든요. 테헤란로가 서초역까지 연장되고 잠실역까지 연장이 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현재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서초역 주변에 있는 정보사 부지가 실제로 현재 4차 산업 클러스터가 현재 혁명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세로 축으로 진행되면서 각 IC 주변에는 그만큼 주거 상업시설이 같이 만들어질 테고요. 롯데칠성이라든가
삼성라인이라든가 코롱, 라이언미싱 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강남역 주변 일대는 국제 업무 상업 복합 중심지로 개발이 된다. 뭐 당연히 현재 강남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현재 마이스 산업부터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본사 이전 같이 연결된 지점이다 보니까 엄청난 인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자체에서도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를 연결되는 벤처산업벨트 신사 노년부터 연결되는 현재 상업 의료 관광 거기에 양재 도곡부터 개포까지 연결돼 수서까지 연결된 의료 R&D 센터 압구정 로데오부터 연결되어 있는 한류 관광 문화산업 이렇게 각 권역별로서 나누어서 진행되는 어떤 그런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 실제로 상층부는 5개 군으로 만들어서 문화 예술부터 국제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하 공간은 GTX A노선, C노선부터 위례신사까지 연결된 현재 트램 이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지하 6층까지 현재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하루에 일일 이용객이 50에서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따라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부터 롯데시설까지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현재 상업지역들 대규모 또 초고층 빌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에 현재 실제로 용적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00%대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도 250%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 수익률 높고요. 노후생활 보장됩니다. 거기에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상업지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대 차익도 발생하고요. 현재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형성돼 있고요. 전세가 2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예상 실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현재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보증 2천만 원에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2억에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대출받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은 오피스텔들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의 오피스텔을 어느 정도는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역삼동 오피스텔 함께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선릉역을 통해서 타 지역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고요. 9호선 언주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헤란로를 따라서 센터필드나 조선팰리스 호텔, GS타워 등 인근에 대형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높은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급 면적은 약 45.91제곱미터에서 93.22제곱미터로 다양하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상이합니다. 자, 서울의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가능한 9호선 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9호선 언주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에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역삼역과 학동역, 신분당선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언주역, 강남 차병원 그 주변에 이제 의료 관광벨트가 연결된 지점이죠. 거기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반포와시 주변에 주거 상업시설 개발, 또 전철역만 이제 위아래로 봤을 때는 7호선, 2호선, 9호선까지 했을 때 9개 정도. 우측으로 봤을 때 삼성도 국제화로 복합지구의 개발 권역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역 세권, 현재 상권이라든가 영동시장 주변 상권, 그다음 현재 지하 쇼핑 공간이라든가 대형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항상 들어차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지구로 용도가 변경되고 현재 종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 개발 사업 주변으로 봤을 때 실제 도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주거지역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차병원과 연결된 주변에는 신축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준공된 건물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대개 의료와 관련된 시설들이나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제 의료 관광 벨트가 연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로 복합지구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송파부터 탄천, 강남 영동시장, 영동대로 주변으로 연결된 지점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본사 이전하면서 호텔이라든가 판매, 전시, 아트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복합단지로서의 면모를 발휘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는 스포츠부터 전통문화, 역사체험까지 컨벤션부터 공연 문화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지하 6층까지 개발되면서 도심 편의 공간이 지하 공간이 또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 층마다 연결되는 지점마다 현재 환승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이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 최대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호선 원주역의 3분 체육세권 평지고요. 강남 노년 대형상권 당연히 배우지입니다. 거기에 복층식 3룸에 화장실 2개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 가치가 높고요. 전용 면적이 20평이 넘습니다. 투자 가치가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9천5백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까지 전세, 거기에 1,500에서 9,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굉장히 저렴한 주택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에서 1억 8천 잡게 되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투룸과 쓰리룸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차병원 의료특구 지정이라는 호재와 9호선 원주역 3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임장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산책하기도 좋은 날씨에 부동산 임장 한번 다니시면서 과연 이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임장이 불가능하다, 외국에 계셔서 지금 당장 눈으로 살펴보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투자에 좀 나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로드뷰라든가 아니면은 주변 일대 통계 자료 나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의 소득 수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전입 전출이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지방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들을 활용해 보신다라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임장을 다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어떠한 투자든 꼭 한번 확신이 드실 때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임장 한번 다니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장 활동 통해서 부동산 정보들 많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마저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원준 전무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3호선 경의중앙선 옥수역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전용 면적 약 9.3제곱미터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고요. 지역의 시세 2억 9,900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선입니다. 네, 옥수동은 성동구에 속하고요. 압구정의 인프라를 누려볼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해서 삼성역이나 여의도, 광화문 등 어디로든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죠. 소개해 주시죠. 네, 성동구 옥수동 지역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윗구정동이라고 이 지역을 부르던데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신문 기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앞에서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압구정동 위쪽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압구정동이 마주보는 그런 입지다 보니까 이 지역을 윗구정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가격대도 많이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그것보다도
이 지역에서 어떤 거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윗구정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정적인 입지인 지역인데, 자, 이곳에 아파트 투자하려면 투자 금액대 약 8억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 한번 따라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평당 4억 없어서 못 판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몸값 비싸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계 주공 재건축 상가도 일단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하나 둘씩은 있을 겁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 하더라도 아파트와 같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가들이다 보니 아파트의 전체 면적 대비해 봤을 때 그 면적이 상당히 적은 면적이다 하더라도, 자, 정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가가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택 수에도 안 잡히고 세부담도 확 줄어 아파트 입주권 받는 사례가 나오자 시대 차익 노린 투자 수요가 몰린다라는 신문 기사들입니다. 자, 재건축 석상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자, 왜 사람들이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물도 오래되고 사실 단지 내 상가 자체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월세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가에서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상가 조합원들과 아파트 조합원들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까지 막 격하게 싸우지는 않고요. 오히려 상가 조합원들과 아파트 조합원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더 빠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게 양쪽에 모두 이익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들 잘 아시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빠른 사업을 추진을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곳들에 이런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대출 등 규제 목돈이 주택 대신 노후 상가로 선회를 하고 있다는 점. 자, 세금을 한번 포인트로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LTV와 DTI 같은 경우 이제 적용이 다 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일반적인 아파트 구입하실 때 대출 약 40% 정도밖에는 불가능하시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상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의 규모가 일반적인 주택의 규제보다도 더 크게 대출 이제 규모 자체가 더 크게 발생이 되고요. 규제는 오히려 없는 축에 속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대출이 가능하면서 자금을 좀 유용하게 원활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일반 주택들보다도 더 쉽게 사고 팔기가 가능하다라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거주용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세금적인 규제에 따라서도 혜택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일반 아파트보다도 상가 같은 경우에 공시 가격 자체가 좀 낮게 잡혀 있습니다. 아파트나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통해서 그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이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걸려도 상관없다. 자녀 증여용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자녀분들 그리고 손주분들 명의로 이런 상가들을 구입해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상가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들보다도 그 가격대가 낮다 보니 증여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내지는 않고요. 그리고 향후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놓고 향후 증여, 상속을 한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상향이 여의치 않으면 따로 개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 최근에 이런 상가들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자,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많이 넣는 것보다도 이런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넣는 게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상가를 많이 넣기보다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넣고 기존에 상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서, 자, 분담금 발생이 됩니다.
자, 결국에 낼 거 다 내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은 피하고 입주권까지 분기 현상 벌어진 투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의 상가 거래 내역들입니다. 아파트 이제 재건축 진행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질 때마다 그 가격의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하다. 자, 새 입주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가가 아파트와 따로 개발한 사례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케이스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상가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점. 자, 세금 때문에라도 지금 특히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20대에서 30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후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설프게 주택을 매입을 해서 청약의 기회를 뺏기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차라리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젊은 층들한테 그리고 이런 20대에서 30대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부부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노리시고 지금은 청약 통장에 계속 꾸준히 돈을 넣어 놓으시고 투자를 하시려면은 나중에 청약을 받더라도 결국 내 돈은 들어가야 되겠죠. 자, 투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상가들,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 상가 쪼개기 금지 서울 강남 목동 재건축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정도 상가 쪼개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상가 쪼개기는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국토부에서도 상가에서 아파트로 분양을 금지하고 쪼개기 이제는 방지 예고에도 상가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국토부 쪽에서 표준 정관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건축 표준 정관을 발표를 하면서 상가에서 아파트로 받지 못하게끔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재건축 자체가 국토부에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재건축 사업은 민간과 민간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결국에는 정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아직까지 정관이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재건축 연한까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잡으시게 된다라면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조합 정관을 정하고 할 때 조합원으로서의 그 발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만큼 좀 한 마음으로 뭉쳐서 같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단지를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기대의 단지 내 상가 인기 한 1제곱미터당 최고 1억 5천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한번 상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정법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아파트 건물 각 동들과 상가 건물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자, 재건축의 첫 단추죠. 자, 바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조합원들끼리만 으쌰으쌰해서 이제 이런 재건축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상가 건물에 있는 조합원들까지도 역시나 동참을 해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이런 상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동구 옥수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구정동이라고 불리우는데 자, 동호대교 압구정동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성동구 옥수동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왼쪽 편에는 용산구 한남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입지이다. 향후 한강변 일대 개발을 했을 때 큰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이면서 한강변과 약 400m 이상을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 이 지역 향후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한강 뷰가 가능해지는 세대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라면 이 단지의 가치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 일대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넣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까지도 잘 갖춰져 있으면서 자 그리고 동호대교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죠. 강남 일대의 업무시설 진입하기도 편한 위치이면서 용산권 일대 바로 접근해 있는 그런 지역인 만큼 이 지역의 미래 가치 상당히 풍부하면서 더욱더 높아질 것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하이츠 아파트입니다. 지금 재건축 들어가 있는 아파트이고요. 전용 87제곱미터짜리 매매 가격 약 17억에서 18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보다도 약간 더 좀 언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한강 뷰가 그렇게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옥수 하이츠 아파트입니다. 자, 옥수역 바로 인근에 역에서 바로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 계획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한강변 약 400m 정도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시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용 84제곱미터짜리가 매매 가격 약 18억 정도의 거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한강 뷰가 가능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약 5억 정도가 높은 22억에서 23억 정도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전세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곳에 실제 투자를 하시려면은 약 8억에서 10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로 합니다.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강남 접근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신다라면 이곳에 투자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10억 이상씩 투자하실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 향후에 입주권을 받을 만한 곳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재건축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재 용적률이 낮으면서 3종 또는 상업지구에 형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재건축 시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좋습니다. 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세권 주변을 노려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시설이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자체가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2, 3년 만에 금방금방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피가 충분히 높게 붙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발전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용산권역이고, 자, 2개의 지하철 노선에 위치한 아파트라는 점. 자, 그리고 인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자, 한강변 명품 주거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권 확보로 조합 자격 및 세테크가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재건축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시세 2억 9,900에서 약 3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통 15에서 16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뭐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 살펴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럴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 6천에서 1억 9,900 정도, 그러니까 2억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재건축 아파트 잡아보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압구정과 한남동 더블 상권을 누려볼 수 있는 옥수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만나봤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세미나에서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24년 대세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향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논현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는지 소개도 좀 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 건축 시황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자, 정부 정책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게 될지, 왜 정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앞으로 목숨을 걸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자, 방송에서는 사실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한번 풀어드리면서 과연 지금 상황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과 함께 과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것도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거나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마지막 지역 어디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수인 분당선 서현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 약 9.3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규모 및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발효가 되고 나서 이달이나 아마 다음 달 초 정도까지는 이 선도지구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전체 건에서 약 5% 정도를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10% 정도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일기 신도시들 집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즐거운 소식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알아볼 지역 분당입니다. 일기 신도시.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변 일대,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판교 일대 집값들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남권, 구성남, 그러니까 구도심권의 아파트 재건축 역시나 재개발 역시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집값들이 충분히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곳에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앞으로 이곳에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판을 깔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 자,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 서현역 일대, 순회 일대, 그리고 정자역 일대 이 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가 존재합니다.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아파트 단지권으로 해서 자, 분당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선도지구로 지정될 게 제가 봤을 땐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곳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여기가 첫 단추를 끼게 된다라면 이 주변 일대에서 개발 사업들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크게 동할 수밖에는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대로와 서현로, 자, 바로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좋은 라인이죠. 바로 이 서현로가 바로 이곳 옆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성남대로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교차하는 시범단지가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도지구 이외에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 피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서현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변 일대 아파트가 대규모로 개발이 돼서 지금보다도 더 2배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자,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도로 확충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곳 바로 지하철 노선의 연장인데요. 자, 8호선 연장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이 서현로인 만큼 이 주변 서현동 일대 투자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간 집가 상승률 1위 분당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증가가 큰 한몫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판교 일대에 이곳의 직장인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아신다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판교로 출퇴근을 하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이곳 분당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라면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때에도 크게 걸림돌이 될 거는 없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작년에 통과를 하고 계속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시범단지 내년 말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자, 특별법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 올해입니다. 자, 용적률 500에서 30층 이상도 가능하다. 자, 공공기여율 70%는 차등 적용을 하면서 이주 개발서, 자,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이르면 2033년 첫 입주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주하는 물량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기 신도시들 일산, 준동, 삼본, 평촌, 분당 이렇게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잘 받쳐주면서 소득 수준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향후 미래의 가치가 높을 수 있을 만한 지역 과연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일기 신도시 재정비 일정입니다. 자, 잘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니까 이 점들 이제 기억하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재건축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야 되고요. 정관과 상가의 아파트 산정 비율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된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가기엔 가장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임대 및 대출의 리스크가 중요하면서 투자 패턴 역시나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지역인 만큼 일기 신도시
소액으로 1억에서 2억 안쪽인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갖추고 있습니다. 시세 분석해 볼 텐데요. 지역 시세 1억 중반에서 1억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방송을 했을 때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재개발 지역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얼마 안 나옵니다. 보통 한 15에서 17만 원 정도 소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단점으로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는 미래의 가치, 미래의 아파트 입주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지역 준주거 지역이면서 용적률도 상당히 낮다라는 점 말씀을 큰 포인트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